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 1년 2개월 만에 새로운 장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미래부가 창조경제 사령탑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장관을 맞이하는 미래부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강대 이덕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래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미래부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일까요? 예,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해서 창조경제를 구현한다. 이런 그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를 전담하는 핵심 부서로 탄생을 했습니다. 네. 그런 미래부가 지난 한 1년 2개월 동안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가 아마 일반적인 것 같아요. 네네. 창조경제의 핵심인 과학기술 정책을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ICT 분야의 정책도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말 안 듣는 이동통신사 쫓아다니다가 시간을 다 보낸 것 같고요. 이 창조경제의 정체가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직도 많습니다. 네. 결국 과학기술과 ICT가 국정의 그 중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새로 취임하는 그 최양희 장관 내정자에게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과학기술과 ICT를 국정의 중심에 다시 세우도록 노력해야지 되고요. 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제 창조경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과학기술과 ICT를 국정 중심에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학기술 부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과학기술이 전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주 화려하게 출범했던 기초과학연구원, IBS라고 하는 게 원장이 중도에 그냥 사퇴를 해버리면서 표류하고 있죠. 네네. 중이온 가속기 건설도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나 버린 것 같아요. 과학기술계의 인사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이 정부의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기관장 선출에 아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연구회의 기관장 선출 제도가 공모제도가 완전히 무력화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래부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새로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요. 네. 이 기관이 잘못하면은 기관장 선임위원구회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는 아주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네. 네,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ICT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거죠? 창조경제의 한 축이 ICT입니다. 그런데 이 ICT의 사정도 별로 딱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동력을 잃어버렸다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ICT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는 있는데 정작 이 정보통신 강국의 꿈을 되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이 무엇이고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이게 아마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의 전부인 것 같아요. 실제로 미래부가 이 초중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교육부에 쫓아가서 아마 사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썽꾸러기로 전락해버린 이동통신사 쫓아다니는 것도 이게 참 안타깝고요. 네. 이 공정방송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흔들린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ICT가 정확하게 뭔지 이거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하고 전혀 다른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자꾸 들먹으면서 이스라엘을 베끼자, 흉내내자 하는 얘기가 참 거북합니다, 듣기가. 네. 좋은 부분을 받아들이자 이런 의미였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출범 초반부터 사실 창조경제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예. 이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여름에 공개석상에서 산업부의 고위 공직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꾸 창조경제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창조경제가 뭐면 어떠냐? 그냥 네. 하면 되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말을 좀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창조 경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정말 학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1년 매달렸으면 된 것 같고요. 그저 창조 경제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박근혜 정부가 달성하고 싶어하는 경제 정책의 목표를 그냥 멋있는 수사학적으로 멋있게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여기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창조 경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우리나라의 경제는 과학기술하고 ICT를 두 축으로 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ICT를 강조하는 과학기술과 ICT가 이 국정의 중심에 서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창조경제다. 이렇게 그 편하게 생각하고 이 미래부에 새로 취임하는 장관께서 좀 단도리를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이런 게 꿈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래부에 이제 차기 내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최양희 내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네. 그동안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이 최근에 특히 저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에 추천된 인사 중에는 아마 가장 그 좋은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출연연에서도 상당히 오랜 근무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네. 민간이나 대학에서도 경험도 풍부한 것 같아요. 특히 네네. 그리고 산업부, 이 미래부하고 산업부의 관계는 참 그 골치 아픈 관계입니다. 아주 미묘한 관계인데 이번에 최양희 장관 내정자는 아마 그 산업부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 관심을 기대를 해봅니다. 또 ICT냐? 지금 뭐 미래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전부 ICT 전문가들이 그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과학 분야에 그 희망 사항이 상당히 많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미래부에 바라는 사항이 많다 하는 거를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요즘 다 아시다시피 요새 뭐 인사청문회가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이 인사청문회를 잘 넘어가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는 바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함께 새 장관을 맞이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